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수백 년 전 전남 지역민들이 400km가 넘게 떨어진 울릉도까지 가서 벌채와 조업을 했다는 내용 몇 년 전 밝혀진 바 있는데요. 이 외에도 지역 고찰의 스님이 울릉도 일대를 정찰하고 지역에 울릉도산 나무로 만들어진 주택이 있다는 자료와 진술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195년 고려시대부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여수 흥국사. 임진왜란은 물론 조선 말기까지 외적을 무찌르던 승려군인 승군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이 가운데 조선 중기 흥국사 스님이었던 뇌헌 스님의 경우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추격하다 일본에 다녀온 사실이 1696년 비변사 기록에 진술돼 있습니다. 석천사 진옥 스님은 이를 근거로 여수 지역과 울릉도, 독도 지역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으로서 탐색으로 갔던 것 같아요. 국가의 어떤 책무를 갖고서 일본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를 갖다 살피러 갔던 것 같다. 각종 근현대 사료에 나와 있는 전라도민의 울릉도 거주 기록에서부터 거문도의 노동요에 언급되고 있는 지명 울릉도까지 여수와 순천 지역민들이 울릉도와 독도 일대를 오갔다는 기록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울릉도 독도를 건너간 여수 사람들이란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열고 여수 초도와 거문도 주민들의 개척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울릉도산 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거문도 지역의 주택과 조상들이 실제 울릉도에 가 벌목과 조업을 했다는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들도 공개됩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수백 년간 울릉도 독도를 주 무대로 해서 생업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명분이 되는 거죠. 목숨을 무릅쓰고 400km 거리를 오가며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냈다는 지역민들의 기록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선정 관련해 도내 시군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 시군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를 추천할 예정인데 2차 전지와 에너지 신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우주산업 등 6개 전략 산업을 앞세운 시군들이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의 전략 특화 사업 등을 고려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도록 돕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 활성화 정책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원칙을 밝힌 가운데 신설과 증설 방침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공문에 따르면 현재 공공의대를 포함해 13개 대학의 의대 신설과 증설 요구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순천대와 목포대, 안동대, 창원대 등은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특히 현재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가 적용되면 기존 의대의 수용 능력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설과 증설에 대한 원칙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이 어제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이번 박람회의 목표 관람객 수인 800만 명을 달성한 데 이어 다시 15일 만인 어제 관람객 90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어제 국가정원 내 호수정원 나루터에서 축하 행사를 개최하고 900만 번째로 입장한 대구시 동구 거주 방경화 씨 가족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순천사랑 상품권과 쉴랑께 숙박권을 전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세계총회가 여수에서 만과 섬의 가치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17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세계총회는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지난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제 물과 청년을 주제로 한 원탁회의 등
내일까지 5일 동안 세계 16개국 32개만 122명이 참여한 가운데 만과 섬의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와 여수시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세계 만협회 회원국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플라워쇼가 시민 관광객들로의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제4회 순천만 국가정원 플라워쇼는 그제 20명의 참여 작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벽면 장식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경연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반려식물 나눔 행사, 나만의 정원 모자 만들기 등 풍성한 볼거리와 시민 체험 행사들로 개최돼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플라워쇼가 지역 정원과 화훼 분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문 플로리스트를 양성하는 축제형 경진대회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순천 팔마운동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전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은 도약하는 인류 순천, 함께 여는 행복 전남을 주제로 도내 22개 시군 지역에서 7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22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치면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순천에서는 지난 4월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을 시작으로 9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됐으며 이번 생활체육 대축전이 마지막이 돼 올 한 해 3대 생활체육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결국 청문회를 열지 않고 활동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종료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지난달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사건들 가운데 10분의 1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말 활동 종료를 앞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당초 지난 3월까지는 5.18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발포 경위 등을 규명할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청문회를 올 3월까지는 추진하겠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는 10월 16일 전원위원회에서 청문회의 주제 및 개최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최 여부를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결국 청문회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청문회까지 준비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21건의 직권 사건 중 진상규명 결정이 난 사건은 단 1건. 피해자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고려해 신청 사건 132건은 지난달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12건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최초 발포 경위, 계엄군 성폭력 사건 등 진상규명의 핵심인 직권 사건은 조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신청 사건의 상당수가 비슷한 주제의 직권 조사와 병합돼 있어 사실상 피해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 당시 간담회에서 이 진조위의 조사 상황을 들으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상황이 정말 저는 참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위에게 주어진 시간은 2달. 5.18과 관련된 남은 의문들을 해결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조사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순천 조계산 자락에서 야생 산삼이 무더기로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통신만이협회는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한 약초꾼이 최근 조계산 자락의 한 남반지대에서 뿌리 길이만 90cm에 이르는 60년근 모삼 등 모두 38뿌리의 야생 산삼을 캤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번에 60대 약초꾼이 캔 산삼들의 감정가가 7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순천에서 지난 2010년과 2016년에 이어서 7년 만에 야생 산삼이 발견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최근 지역위원장 행사 참석을 두고 물리적衝突을 빚어 지역사회 내에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중진 시의원 2명은 지난 22일 지역의대 유치 촉구 집회에 참석을 위한 상경버스 안에서 일정에 없던 국회 앞 지역위원장의 삭발식에 격려 방문을 하자는 제안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폭언에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내에서는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지적과 함께 특정 정당 상경 집회를 위해 의회 일정이 변경되고 관용 차량까지 동원되는 것을 넘어 시청 의회 공무원들까지 동원된 데 대해 비난 여론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22년 만에 도시 브랜드 CI를 새롭게 바꿉니다. 순천시는 지난 2001년부터 순천만과 나간읍성을 동기화해 사용하고 있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 상징물, 즉 CI가 시 이미지와 정체성 표현에 한계가 있어 새롭게 교체하기로 하고 용역을 통한 새로운 CI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특히 현재 지역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담은 후보 상징물 4가지 안에 대한 시민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고 다음 달 1일 공청회 등도 개최해 시대 변화에 맞는 간결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CI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수시 무료 버스 이용을 위한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청률이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 사업에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각 읍면 동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 신청을 받고 있지만 현재 신청자는 18,000여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70%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75세 이상 생일이 지난 어르신이면 누구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월 20회까지 무료로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안전한 지역 수산물의 유통을 위해 휴대용 방사능 검사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광양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와 지역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휴대용 방사능 검사 장비 2대를 새롭게 구입해 전통시장과 매일시장 등 점검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광양시는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여수, 순천, 광양시 공동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등을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해 사고와 재난 예방에 기여한 시민 73명을 선정하고 안전신고 포상금으로 모두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포상금 지급 대상 시민은 1월부터 11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안전신고를 대상으로 위험 개선 우수 신고자 20명과 다수 신고자 53명이 선정됐습니다.